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가꾸어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인데요. 이 단체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제대로 보듬지도 못하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강래 대표로부터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강래입니다. 네. 이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활동을 참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 활동이 이제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네. 벌써 1985년이니까 40여 년간으로 흘러가는데, 네.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입시 유지에 그 유니폼화된 교육, 네. 그래서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일탈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역할을 그러한 애들이 더 심하게 일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네.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부터 네. 사실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다시 또 돌려보내는. 교육시켜서 돌려보내는 네, 그런 그래. 역할을 했군요. 네, 그것이 처음에 아마 시작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8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은 이제 그 광주에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익산의 그 지부 성격을 갖고 있는 키퍼트리라고 하는 활동을 해서 익산에서는 조금 상당히 좀 알려진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익산 키퍼트리는 이제 언제 어떻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2019년에 네. 대학을 교수직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삶은 여기서 살면서 왜 그 먼 데 가서 네. 우리도 그런 애들이 주변에 많은데 네. 그러냐고 했는데 용기를 못 내다가 정년할 때 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졸업한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취직은 익산 키퍼트리로 네. 취직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네. 지금까지 5년간 이렇게 익산 키퍼트리를 기초를 네. 다져왔습니다. 네. 뭐 키퍼트리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퍼트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네. 근데 이제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해서 네. 더 불쌍한 부분들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가정이 붕괴되고 네. 가정이 너무 쉽게 이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 꼬마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고아가 돼가지고 그렇게 둥그러 다니는 거리에서 헤매고 네.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은 저것을 먼저 보호하고 막아야 쓰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은 그런 대로 키웠지만은 친자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네. 그들이 어느 정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킴이 네. 키퍼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키퍼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네. 그런 키퍼 우리가 모여서 하나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은강을 그림자를 이루고 그렇게 되면 거기 안에서 날개가 꺾여진 네. 우리 애들이 새처럼 날라와서 날개를 말하자면 굳을 때까지 네. 있다가 가고 또 둥지를 자기들이 와서 틀고 네. 새들이 새집 짓듯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중에 트리를 붙였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최근 들어서 이제 여성가족부 등록 단체가 됐습니다. 이 정부기관 등록을 하기가 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법인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가 까다롭고 또 기준도 좀 엄격하고 그런데 이번에 등록단체가 됐습니다. 이 등록단체가 되면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등록 네. 단체하고 등록 단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우선 무관한 책임감을 더 가져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 즐거운 것은 아무리 사회적 이슈,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이슈라고 해도 우리를 먼저 알아주고 우리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네. 특히 그것도 정부 산하 단체에서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으로서 네,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키퍼트리로서 그야말로 자살자가 70명에서 80명 정도 매년 네, 이렇게 발생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이 정말로 선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이것에 관한 액션 플랜이 쉽게 나오지 않고 또 그것을 하고 있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네, 익산에 있는 조그만 단체에서 그것을 막 실천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과천 종합청사에서 네. 토론을 할 때에도 말하자면은 주제 발표를 우리 익산에 네. 거치는 초보자들을 초대해가지고 하게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본부는 광주에 있지만 광주에 실제로 있지만. 이제 활동은 익산에 익산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활동이 활발하니까 네. 익산에서 이제 말하자면 설명회를 했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조금 때가 이르게 같이 긴밀하게 공동 보조를 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금 암시를 주었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최초로 이러한 분야의 역할은 익산 키퍼트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정부 산하 단체의 성격을 받는 그러한 공동 협조를 해가지고 네. 하자 하는 내락을 받고 그러고 나서도 2년을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과정이 좀 상당히 네. 그 시간이 좀 걸렸어요. 됐군요. 네. 이런 것도 또 문제 삼아서 하면은 또 4, 5개월 지나가 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로 시국도 이제 힘든 단계지만 잘 되겠죠. 그러나 작년 12월 12일 날 네. 인준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밖 학교라고 하면은 이들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생활도 해야 되고, 말하자면 교육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마련하고 또 그러니까 몇 곳이나 있는지 맞아요. 말씀을 네. 좀 해 주십시오. 기존의 그 시설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공적 용도로 네. 바치면서 네. 그룹홈이 탄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플랫폼 역할 플랫폼 역할. 예. 플랫폼 역할 그래서 거기서 콜을 치면은 네. 우리가 가서 같이 자주기도 하고 네. 또 4박 5일 정도 목적 여행을 떠나실 수 있겠냐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다. 네. 4박 5일 동안 우리가 데리고 가서 얘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그리고 네. 돌아오겠다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역할이 많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아주 열심히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그 몇 년째 지금 됐지 않습니까? 익산 키퍼트리가 활동한 지. 그래서 만 4년째. 한 4년째 네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익산 키퍼트리를 통해서 배출된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좀 몇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몇 명이나 지금 같이 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횟수로 5년째인데 한 500여 명 정도. 500여 명. 네. 그 정도 그렇게 많이 되는군요. 네. 네.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학대 피해 쉼터가 네. 7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콜을 요청해 가지고 네. 계획이 짜이면은 우리 시설에 와서 네. 공부를 가르치고 또 어디를 가든 이 직업 교육을 보내든 어디를 보내든 우리가 유탁 교육을 폴리텍 대학에도 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고 일반 직업 전문 학교에도 우수한 특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보냅니다. 보내는데 우선 정서 순화 프로그램은 익산 키퍼트리에서
개발한 수준을 못 따라간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초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우선 이수를 시켜서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다른 단계적으로 교육기관에 희망에 유탁해가지고 따라서 네. 이렇게 지금 또 대학에도 예. 대학의 방중 프로그램에 또 보내고 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시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보람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참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네. 기억나는 걸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정말 그 많은 기쁨이 더 많죠. 기쁨이 더 많은데 또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그림자도 끝내는 행복한 그림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이올린을 하는 애가 부모가 이혼해가지고 네. 그렇게 되는데 제주는 입증이 됐어요. 네. 됐는데 부모가 정서를 줘야 될 때 공백이 되니까 학교 생활에 가서 제도권에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다니다가 오면은 저희가 중학교 때 품어주고 네. 고등학교 때 또 다니다가 오면 저희가 품어주고 네. 그리고 5천만 원짜리 그 중고 바이올린도 5천만 원 주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청이 그 동냥하듯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식 국립대 음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기뻤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다 갈았다. 그리고 이제 연락하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랬을 때는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에서나 이 가정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왔을 경우에는 이 정신적 상처가 대단히 클 것 같습니다. 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정신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야 이제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치유 프로그램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조교 선생님들도 납득을 처음에는 못 하시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신봉사 플랜을 짜자. 네. 마음 심자 신봉사. 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 걔들이 이웃을 끌어안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를 버리지 않게 된다. 네. 바닥에 끔을 버릴 때 제가 왜 끔을 버리냐. 버리고 나면 됐지 왜 그걸 막 비벼버리느냐. 그랬더니 그게 자기 입에서 나간 끔이 자기래요. 네. 그래서 자기를 말하자면 박에 떨어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짓이겨서 자기의 존재를 네. 망가뜨려 버릴 수 부정하는 있다. 의미군요. 이렇게. 네. 그 정도로 상처가 깊다는 얘기 아닙니까? 깊다는 이야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처음 달라지기 시작한 처음 쌓이는 뭐냐면은 남을 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네. 그때. 그래서 마음으로 하고 심자하고 봉사하고 합쳐서 신봉사 플랜을 짜서 그런 마음을 발동시켜서 우리가 너 나가서 우리 집에 안 와도 좋다고 해도 이미 1차 교육은 끝났다고 네. 생각하였어요.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좀 다시 학교로 보냅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줍니까? 그 이제 결국은 학교를 가게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네.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어떤 시험을 단번에 봐가지고 필답으로 어떤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나중에 한 1년 같이 생활해 보면 그때에 가야 할 코스를 정기적으로 가지 않는 네. 그리고 대학 학력을 마지막 학력까지는 늦건 빠르건 간에 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네. 분들이 꼭 공통성이 있었어요. 공통성이. 이게 뭡니까? 예, 그게 말하자면은 지우지 못하는 열등감이 항상 어느 구석인가 네. 잔존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대학 가기 싫어한다 하면은 직업 적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도 이제 바리스타니 뭐 이런 것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 한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밖에 유탁해가지고 하고 오는데 그렇게 해서 직업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백코스로 네. 대학은 어느든지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우선 이제 대학을 먼저 가기로 선택한 애들은 그래도 학업적 효과가 많이 수용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을 먼저 보내고 나서 나중에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쓰냐 하면은 우리가 직접 우리 부콤 기업들을 우리하고 MOU를 맺은 네. 중소기업들을 다 해놓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런 것까지 다 해놓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 그냥 맨손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네. 기본적으로 이 봉사하는 자세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이제 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등록이 785명이 지금 회원이요? 개인 번호가 네. 785명이 그리고 근데 이분들이 키퍼고 이 네. 개미 군단들이 민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노동력, 교육, 자기 탤런트가 있잖아요. 자기 탤런트에 맞춰서 때로는 교사, 네. 때로는 코치, 때로는 10,000원 이상 네. 이렇게 월급에서 매월 자동이체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에 말하자면 마음의 자산이고 그야말로 재화고 어떤 네. 자본력이고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점점 더 이것에 대한 신념이 생기는 것은 시민단체 NGO도 자기 자립을 생각해야 되겠다. 국가 세금만 의존해가지고는 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뀔 때마다 네. 흔들리게 되고 홍역을 앓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말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상처로 남는 그러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2,000 익산 이외의 네. 지역에까지 강주, 서울 포함하면은 한 2,200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네. 자동이체로. 그런데도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 케어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쉽게 말하면은 성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끝없이 안아주고 참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 명약인 것 같았어요. 네. 지금도 그것을 그냥 속절없이 믿고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까지 못 왔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행복해요. 행복하고 네. 아무리 절망한 순간들이 와도 그보다 조금 더 희망과 행복의 봉우리가 이렇게 새싹으로 돋아나더라고요. 네.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당사자나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옆에서 이제 안타깝게 보는 우리 그 지인들께서 이런 그 익산 키퍼트리로 좀 연락을 해서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좀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분과가 8개가 있는데 네. 머리 분과가 수석 분과가 상담 분과입니다. 상담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상담 분과에 교수님이 3분, 일반 전문가가 2분 해서 네. 5분이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의 그 익산 키퍼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키퍼트리 활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힘을 얻어서 부모로부터 유리되면서 살아왔던 상처가 깊은 애들이 힘을 얻어서 성년이 돼서 활동할 때의 상처도 사회로부터 상처도 가장 크게 입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잘 자라서 성년이 돼서 퇴소했어도 그 고비가 이 큰 파도처럼 그 파도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자결을 하기 때문에 자결을 할 때마다 끄적끄적 해놓고 거기서 본인이 이렇게 피를 흘려서 이렇게 하다든지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다든지 해서 하는데 그때마다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이 뭐냐면은 꼭 딱 한 사람, 네. 꼭 딱 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순간을 못 견디고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키퍼들이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면 거기다 부모를 붙여가지고 키퍼 부모회를 만들어가지고 꼭 딱 한 사람으로 결연을 시켜 나가는 네. 그러한 것을 꼭 역점을 두고 해 나가야 쓰겠다.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1년에 7, 80명이 알게 4, 50명, 모르게 1, 20명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걔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는데 걔들을 위해서 1년에 단 1시간이라도 민간이 됐든 정부가 됐든 고개를 숙이고 묵도를 하고 추도를 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여가부에도 저희가 작년 2월 22일 날 밤 11시 15분에 세상을 떠난 유애나는 가명입니다. 유애나를 상징으로 삼아가지고 올해 애나데이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기로 이렇게 하고 작년에 2월 12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2,000명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9월 15일 날 추석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또 두 번째 연습을 했습니다. 네, 1,000명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날짜를 합의를 해서 잡자.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잡혀지면 그 얘하고 같이 그 보육원에서 살았던 애들이 그 댄스, 추모 댄스를 연습해서 만든대요. 그리고 그 애를 추도하는 작곡도 하고 여러 가지 다채롭게. 그리고 진솔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젊은 여성인데 지휘자가 있는데 그분이 100% 자원봉사 헌신해가지고 레퀴엠을 만들어서 1회 에나데이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죽었더니 얘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죽었다 너희들도 얼른 죽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에나가 그렇게 경솔하게 버린 그 생명 한 줌이 얼마나 진중한 것이냐 그러면서 애들이 온 아이들이 느끼면서 그때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더라니까요. 네. 예술의 전당에. 그래서 그 에나데이를 하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튼 말씀드린 한 두 가지 이것만 해도 한 해가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퍼 부모회 그리고 연화데이 이런 걸 좀 잘 하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의지할 데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익산을 비롯한 키퍼 트리가 희망의 불빛이 되고 있습니다. 키퍼 트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